이제 올해부터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학생부 기재 요령이 많이 엄격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셀프 학생부는 금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낼 수 있는 것이 5가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그 다음에 수행평가 결과물, 그 다음에 소감문, 독후감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학생부 활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부를 갖다 우수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갖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년도 이제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의미 있게 보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8년도 서울대 모집 결과를 보면은 그 재학생과 재수생들의 그 비율들을 본다고 하면 그 수시가 어떻죠? 수시는 재학생들이 무려 89.4%로 그 재학생들이 그 진학을 하는 반면 정시로는 얼마밖에 못 가죠? 37.7%밖에 진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2나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30%, 수시 비율이 70%라고 한다면 이걸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정시 비율 30%에 얼마죠? 정시 비율 30%에 그 재학생이 가는 비율이 40%는 12%밖에 되지 않죠. 근데 수시는 70%에 90%가 되니까 거의 63%죠. 그러면 재학생들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무려 몇 배가 많냐면 4-5배 이상이 많다는 걸 갖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이제 이런 그 서울대학교의 재학생 결과를 보면 수시로 서울대학교 재학생은 89.4%가 갔고 정시가 37.7%로 갔다. 그래서 재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정시 모집이 40% 된다 하더라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4라고 한다면 역시 이 비율대로 한번 수시가 90%로 재학생이 가고 정시가 40% 간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정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시보다도 수시의 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시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바뀌는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죠. 교육부의 2022 기재요령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 학생부 기재 개선안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추가된 형태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 기재 금지 사항들 보다 명시적으로 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학생부 금지 지침 강화로 해서 아까 5개 유형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동료평가서, 그 다음에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이 활용 가능 자료 이외의 자료를 통해 학생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아예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나의 개개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자기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자기평가서는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학교의 사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업 중 있었던 사실,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발표, 토의, 칭찬, 나만의 풀이 제시 등을 단원명과 주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 표현 능력에서는 나타내고 싶은 자신의 자질을 기술, 중요한 것만 기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목, 탐구활동 발표. 활동 계기로 수업 시간의 미분의 응용 사례들 중 일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단순한 인구 증가 모형에 대해 들은 후 인구 증가 대신 전염병 감염자 수의 증가 예측 문제에 미분 방정식에 바탕한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봄. 그래서 활동 내용은 뭐였죠?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 도서를 읽고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갖다 통해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수리적 역학 모델링의 기본을 공부하기 위해 프린스턴 응용수학 안내서를 읽으며 어떻게 아이디어에서 구체적인 수학 모형을 이끌어낸지 학습함. 바이러스 동역학의 수리적 모형 방정식이 어떤 구조인지 발표한. 이걸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과 연관돼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 심화된 학습을 갖다 이끌어내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걸 통해서 표현 능력, 아이디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모형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통찰력, 배경 지식에 대한 꼼꼼한 사전 조사를 통한 설명의 풍부함을 나타내었음. 연기활동으로는 뭐랬죠? 공중보건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에 대하여 알아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기평가서에서 수학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 진로를 갖다 수학과 연계해서 얼마나 심화된 학습
적인 능력을 나타냈는지가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이걸 통한 보고서 작성을 보면 활동 계기로 전염성 질환의 역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양인 기본 재생산수 RO를 갖다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진 활동 내용은 Mathematical Tools for Understanding Infectious Disease Dynamics에서 적분 커널을 이용한 방정식으로 기본 재생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기본적 미적분 레벨로 해석한 보고서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기본 재생산수 계산을 작성함. 이걸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논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기본 재생산수 계산이라서 수학과 뭐냐면 생명과학을 연계한 어떤 그 융합적 그 탐구한 내용을 갖다 나타내었죠. 이거 표현 능력, 고등수학의 적분, 커널과 같은 소화하기 어려운 개념을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의 수준의 미적분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능력을 갖다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였다. 이런 내용을 갖다 썼고요. 연기활동은 과제연구 동아리에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논문, 영어 논문을 갖다 분석하여 메르스 COV의 RO 값을 8 정도인 것으로 추산. 그래서 메르스 코브의 확산 속도를 탐구함.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연기활동을 했죠. 특히 이제 이렇게 연기활동을 했던 것은 만연 바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결과는 없지만 이거하고 유사했던 메르스 어떤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메르스와 연계해서 이렇게 호흡기 증후군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를 갖다 분석한 내용들을 갖다 탐구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관심 분야인 진로 분야를 갖다 수학과 연계한 탐구 과정을 현대의 시사적인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메르스들과 연계해서 나타난 학습 과정이 나타내는 바로 이제 그 자기평가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감은 요번에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이제 진로와 수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어떤 탐구를 나타냈던 그 사례 예시를 보셨고, 요번에 이제 사회를 보시면 공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있던 단어는 시장경제와 금융이었고, 두 번째,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주제 핵심 내용 상세히 서술해라, 발표, 토의 토론 발표, 글쓰기 이랬죠. 내용을 보면 수업 시간에 금융자산의 종류로 예금, 주식, 채권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발표 수행평가를 통해 연령, 금융자산 보유 목적, 투자 성향,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자산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예금, 주식, 채권의 종류에 매우 다양하기에 금융자산 전반과 이를 활용한 금융이론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의 이해책을 읽게 되었고, 여러 금융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조절하여 투자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떻죠? 항상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을 갖다 심화학습하기 위해서 뭐랑 연결해라?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독서활동과 연계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금융시장과 금융투자 이해책을 읽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학습한 내용이 나타나죠.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주제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서술해라. 구체적인 이론을 탐구하기에 코세라의 파이낸셜 마켓 강의를 찾아들이며 금융시장 이론을 학습하였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코비치의 효율적 투자선을 통해 시장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여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담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선을 도출하여 저평가된 금융자산을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됐죠? 파이낸셜 마켓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나 모자란다,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나야 잘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학에서도 보면 생명과학과 수학에 대한 융합적인 탐구를 하였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뭐냐면 사회지만 뭐랬죠? 파이낸셜 마켓, 코세라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했다는 걸 나타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 이제 교사연수 자료집에서 보면 학생들이 뭐가 부족하다? 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러한 자기평가서나 소감물을 통해서 나 수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융합적인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나타낼 수 있고, 나 사회와 관련돼서도 파이낸셜 마켓과 같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 영어적인 능력도 잘하고 경제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했다는 것을 갖다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또 이걸 바탕으로 수업 과정에 추가로 지적 호기심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 설계 부분을 학습한 뒤 기존의 생애 주기 이론은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질 은퇴 연령이 가장 높고 기대 수명도 긴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그래프를 수정하고 수정된 생애주기 그래프를 바탕으로 적절한 무위험 투자와 위험 투자, 소비 비중을 추천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내서 보시면 어떻죠? 얼마든지 학업적 역량이 나타내는 것을 갖다 소관문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후속적인 연기활동 하였거나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시장경제와 금융단원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알게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생애주기 모형이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다 데이비드 이비, 데이비드 시엔, 바이런 주의 영어 논문을 읽으며 기대 수명이 길어질 때 생애주기 모형이 수정되어야 하며 특히 전 연령대에 거쳐 소비 비율이 줄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죠? 영어 논문을 통해서 내가 뭐라 했을 때 나 영어적인 능력도 나타나 있고 영어도 잘한다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깊이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나타난 사례이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보통 예금 기준 1, 2%의 저금리, 3, 4%의 중금리, 5, 6%의 고금리를 가정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적절한 은퇴 연령과 위험 자산 투자 및 무위험 자산 투자, 소비 비율, 보험 자산 비중 등을 나타낸 식을 도출해 보려 한다. 또 공부를 하며 효율적 가설 시장 하에서는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가정과 CAPM의 결론이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두 이론 간의 차이를 탐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타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사회 과목을 통해서 소관문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소관문이 아니죠. 얼마든지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고 영어적인 능력도 나타내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나타내는 소관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좀 활용한 탐구 진로를 보면 이제 컴퓨터 공학이죠. 출발. 2학년 기하와 벡터 시간에 벡터 연산이 실생활에 응용되는 사례에 대해 발표를 준비함. 1단계 수업에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기하와 벡터 시간에 PPT 발표 수행 평가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공학의 디지털 통신 및 영상 처리 알고리즘 등이 벡터 연산으로 구성되었음을 알고 구체적인 연산 방식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됨. 이랬죠. 2단계 다른 분야로 호기심 확장. 디지털 통신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코스웨어 강좌 디지털 통신의 22강 선형적 블록 코드를 수강하면서 벡터 연산이 디지털 통신 알고리즘에 응용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이걸 통해 3단계 독서를 통한 탐구과제 수행. 스마트 디지털 통신이라는 책을 읽으며 다중 안테나를 통한 무선 통신 시스템은 벡터 연산이 확장된 형태인 행렬 연산으로 모델링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렬 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탐구과제를 수행함. 이랬죠. 4단계. 탐구과제를 바탕으로 학교활동 참가. 탐구과제에서 학습한 행렬 연산이 응용된 다중 안테나 무선 통신 시스템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뒤 진로 발표 대회 다중 안테나 무선 통신 채널이 어떻게 행렬로 모사되는지와 다중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된 신호가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왜곡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프로그래밍 결과에 대해 발표해 청중의 이해를 도움. 이랬죠. 5단계 지속적인 탐구를 위한 동아리 활동. 동아리에서 영상 처리 알고리즘과 암호학 알고리즘에서의 행렬 연산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면서 컴퓨터 공학자에게 필요한 실용적 능력을 배양함. 어떻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 공학인데 교내 수업, 그 다음에 교과 활동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독서를 활용해서 이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을 독서 활동으로 연계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을 갖다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확산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이거를 갖다 어떻게 나타내라? 자소서에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시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평가서, 그 다음에 소관문, 독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업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평가서나 소관문이나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나타낼 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교과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냥 교과 수업에서 했던 내용 수행평가의 단순한 내용을 나타내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자기평가서나 소관문이나 독서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진로와 연관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내서 나타내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